네, 화제 이슈 콕 집어서 파헤쳐봅니다. 아침 에픽 시작합니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던 코스피에 제동이 걸리면서 검은 수요일을 보냈습니다. 관련한 소식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일단은 장이 4,000선을 넘으면서 끝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 3,900선까지 내주기도 했거든요. 어저께 하락했던 가장 큰 원인 뭐라고 보세요? 예, 가장 큰 이유는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이 세계적인 투자은행의 최고 경영자들이 12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10에서 20%까지 기술주들이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한 것이 촉발한 AI 관련주 거품 우려로요. 뉴욕 주식시장이 먼저 하락을 한 것이요. 국내에도 이런 우려가 촉발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서 빠져나간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을 개인 투자 자금이 유입되면서 4,000선을 겨우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의 매도 짚어주셨는데 어제 외국인 2조 5천억 원어치 코스피 주식 내다 팔았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개인 주식 투자자들이 받아줬거든요. 그러면서 4,000선을 겨우 지켰는데 이번 급락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 주식 매도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는 이르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주식이 크게 빠져나간 이유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급격한 매도세로 전환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사실 9월, 12월, 10월까지 코스피를 12조 원이나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주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틀 사이에 하루에 2조 원 이상씩 계속 돈을 빼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문제는 우리 증시가 여전히 그 견조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락하기는 이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저점을 통과했다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기업의 이익 전망도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 업종에서 수출도 좋게 나오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단가도 여전히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예상되고 있어가지고 반도체 업종을 위주로 해가지고 주가가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커서 지금의 조정은 그동안에 워낙 코스피가 주요 국가 대비 큰 폭으로 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익을 실현하는 그런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 저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하락은 아니지만 일단 조정에는 좀 들어간 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주요 증권사들 일단 내년 코스피 5,000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예, 그 시점을 특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좀 강하게 증시 부양을 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보이는 것은 확실하고요. 경기가 저점을 지난 것으로 보여가지고 주가가 이를 선반영해서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요. 당분간 조정은 불가피하고 그렇지만 뭐 현 정부의 증시 부양 정책 기조가 지속되고 그다음에 여러 대외 여건이 받쳐준다고 하면 뭐 코스피 5,000이라는 그런 목표를 언젠가는 달성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내년 중이 될지는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불확실성은 여러 가지로 확대되고 있는 게 방금 전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미국의 상호 관세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을지 지금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게 패소를 하게 되면 미국이 품목 관세 인상으로 대응하게 되고 그러면 관세 협상도 다시 재협상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불확실성도 있고요. 연방 정부 셧다운도 얼마나 장기화될지 여기서 오는 불확실성, 미 연준이 12월 기준금리를 인하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다 우리나라 환율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대외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증시의 변동성은 커질 것이고 언제 5,000을 달성할지 여부에 대해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원달러 환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원화가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1,450원대를 잠깐 터치하기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외국인들이 주식 매도에 계속 나서면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런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지 여기도 관심이 쏠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원화가 상당히 약세를 보이는 것은 사실 원달러 환율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경제와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 이것에 의해서 균형 수준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화가 지속적으로 약세 현상을 보여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결국 미국 경제보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같은 그 경제 성장률 지표가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약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현상이 이 원달러 환율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지금 1,450
1,450원, 달러상 1,450원까지 지금 터치를 하면서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네. 현재는 1,440원대로 다시 내려왔지만 이렇게 계속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입품의 국내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을 해서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하면 결국은 물가 상승률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춰지는 것이 지금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이고요. 또 다른 것은 요즘에는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간재나 원자재를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출 기업들의 이런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수출 기업의 이윤이 중장기적으로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고환율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국내 경제에 부담이 크게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고환율 사태는 좀 막아야 될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엊그제였습니다. 지난 4일에 일단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B2도 지렛대 일종이다라면서 조직 B2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에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를 좀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B2 같은 경우는 이 척도라고 보는 게 신용거래 유증자 잔고인데요. 예. 이게 3일 기준으로 약 25조 5천억 원에 육박해서 종전 최고 기록인 25조 6,500억 원에 거의 근접하게 다가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금융정책의 거의 최고의 당국자인 권 부위원장이 이렇게 B2를 장려하는 듯한 그런 네. 발언을 한 것은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또 코스피가 급락을 하면서 원성을 더 자제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주택을 매수하려고 했던 실수요자들에게도 또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라서 이것은 현 정부가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을 유입되는 것을 강하게 억제하면서 그 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 기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문제는 주가도 변동성이 여전히 불확실성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투자 자금을 유도했다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는 피해자들을 양산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비트코인 이야기도 좀 해보면 어제 비트코인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6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까지 동반 투매에 나선 현상 결국은 어떤 이유에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것은 사실은 지금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AI 주가가 조정을 받으니까 최근에 AI 주식이랑 주가가 가격이 연동성이 커진 비트코인 가격도 동반 하락을 한 그런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지금 한 달 사이에 가격이 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지면서 뭔가 이제 저점 구간으로 이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해서 사람들이 회피하는 경향이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져서 강해졌기 때문에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투자 방식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제 하락세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요. 예. 지금 AI주도 저평가된 게 아니라 오늘도 뉴욕 증시는 다시 재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주가는 아직 저점이 아니라 추세적으로는 상승할 것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결국은 미 연준이 속도의 문제일 뿐 기준금리를 서서히 인하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또 가상자산을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해서 비트코인도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는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